항쟁의 기관차 12월호 끝중 정책. 공정과 상식 없는 국회 무력화 시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파탄났다. 2년 반 동안 총 25차례의 거부권 남용과 시행령 통치를 통해 입법부의 권한을 심대하게 무시침해하며 세권 분립을 파괴했다. 애초에 윤석열은 여야 간 협치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제거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으로 일관했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12년제 임기간 동안 45회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을 제외하고 정부 출범 후 역대급으로 많다. 윤석열은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만 3차례 최혜병 특검법에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해당 법안들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이 야당에게만 부여됐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대통령실이 직접적 수사 대상인 만큼 여당의 특검 추천은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한다. 법률적으로도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한 최순실의 위헌 소원을 기각하면서 국회의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석열의 주장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건데 당시 야당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박영수 특검 체제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것이 윤석열이었다. 결국 윤석열의 주장은 자기 자신도 위헌적 행태에 가담했다는 자기 부정이다. 자의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부권 남발은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취지와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에 전면으로 위배된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는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을 가짐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기하고자 한 것인데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필요성과 정당성에서부터 위헌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한편 윤석열의 시행령 통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입법이 어려워지자 국회를 설득하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만 바꿔서 대응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취임 직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시행령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윤석열은 대표적으로 정부 조직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 조직을 행정안전부사나 경찰국으로 예속시켰다. 또 검찰청법 시행령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국회의 검찰청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부자들을 위한 특혜 제공에도 남발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다. 대기업의 정경유착 경영권 세습 등을 제한할 목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강화한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시행령 개정으로 대폭 완화했다. 시행령 통제에 대한 국회의 움직임과 관련해 윤석열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는 위헌적 발언을 했다. 헌법 75조는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명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제정될 것을 요구한다. 행정부의 행정명령 제정권은 국회가 법률에 의해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는 파생적 권한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따르지 않은 시행령이야말로 위헌이다. 거부권과 시행령을 양대무기로 하는 상습적인 국회 무력화 시도에 야권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다.